5학년 2학기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 이제 수의 범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것을 해볼게요. 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수의 범위의 포함 여부, 그러니까 이상, 이하는 포함이 되는 거고 경계값이 포함이 되고 초과 미만은 경계값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세워볼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것만 다르지 문제는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3 이상이고 14 이하인 자연수 하면 이 경계값이 3하고 14죠. 근데 경계값이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 이하니까. 자, 2번 문제는 3 이상이고 13 미만이죠. 그러니까 3은 포함되고 14는 포함이 안 돼요. 자, 3 초과이고 13 이하다 하면 3은 포함이 안 되고 14는 포함이 됩니다. 3 초과이고 14 미만 둘 다 포함이 되지 않죠. 예. 그래서 그 포함 여부를 일단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연수라는 것은 1부터 1씩 증가하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한번 세볼게요.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예, 12개예요. 12개. 예. 그러면 3 이상이고 14 미만은 14가 하나 빠지니까 11이죠. 11개. 그죠? 방가로 3번도 마찬가지. 14는 포함되고 경계값 3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입니다. 자, 3과 14 둘 다 양쪽에 있는 경계값이 모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더 빠집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은 수가 작기 때문에 이거 개수가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실 세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236 이상이고 또 1426 미만이에요. 이 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워보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자연수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세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일관된 방법으로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원 문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는요, 여러분, 간격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간격수. 간격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으면, 화분대가 5m 길이가 있는데, 화분대 위에 그 5m 길이에 1m 간격으로 화분을 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몇 개의 화분이 필요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양 끝에 놓는 거, 그리고 한쪽 끝에만 놓는 거, 양 끝에 놓지 않는 거, 이런 경우들을 살펴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수직선이 하나 있는데 1, 2, 3, 4, 5, 6 해서 이 동그라미가 화분 그 받침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죠? 그리고 그 화분이 놓이는 그 자리마다 1에서부터 6까지 번호를 매겼어요. 그러면 1m 간격이 되겠죠. 지금 이 화분대의 길이가 5m니까. 그랬을 때 이 간격수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간격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양 끝에 놓인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죠? 그리고 한쪽 끝에만 놓인 경우는 이런 경우. 6번에 없고 혹은 1번에만 없는 거. 양 끝에 놓지 않는 경우는 1번부터 6번이 있을 때 1번과 6번에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수의 범위를
앞에서 본 거 있죠? 요거. 예, 요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 3 이상 14 이하 요거 경계값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죠. 1은 포함이 돼요. 6은 포함이 돼요. 한쪽 끝에만 놓으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예, 한쪽 끝에만 포함이 되고 다른 한쪽은 포함이 되지 않죠. 자, 양 끝에 놓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분을 놓는 문제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번호, 예, 모 이상이고 모 이하일 때 자연수 개수가 몇 개이냐 하는 문제하고 같은 종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용 문제지만. 자, 그러면 그 간격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의 의미는 뭔가, 이 간격수가 지금 이 화분대의 경우에는 5개잖아요. 간격수가 5이죠. 그러면 디귿, 니은, 디귿에서 이 간격수와 같은 화분 개수가 나오는 게 어느 경우일까요? 예, 이 두 번째 경우죠. 가운데 경우. 그죠? 한쪽 끝에만 포함이 되고 한쪽 끝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5개잖아요. 지금 화분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1에는 놓지 않고 6은 포함했을 때에도 화분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 중간 경우에만, 가운데 경우에만 이 간격수가 개수가 같아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양쪽 끝에 놓이면 이 간격수 하나만 알면 양쪽 끝에 놓이면은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수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간격수만 알면 양 끝에 놓지 않는 경우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간격수 빼기 2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격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격수가 지금 5인데 가만히 보니까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빼면 되죠.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뺀 게 6 빼기 1이죠. 예, 그게 간격수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빼면 된다고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간격수를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간격수로 일단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이런 거죠. 항상 문제가 이런 식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5m 길이에 1m 간격이잖아요. 그런데 0.5m 간격, 그러니까 50cm 간격으로 화분을 놓고자 해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네, 여러 개가 놓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번호를 일률적으로 매겨서 자연수로 매겨서 이런 식으로 그냥 경계값 빼기 경계값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간격의 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번호를 붙인 경우죠. 0.5, 0.5면은 이 중간중간에 이제 처음 거에서 중간중간에 다시, 예, 화분 받침을 놓은 거죠. 그죠? 화분이 놓을 자리. 그리고 다시 번호를 매기니까 1부터 11이 되는 거예요. 1부터 6이었던 것이. 예. 그러니까 11 빼기 1을 하면 그때는 간격수가 나오겠죠. 번호를 다시 붙이면. 예. 근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번호를 계속 붙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 번호를 붙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야 되는 개수가 굉장히 커질 때에는 일일이 우리가 번호를 붙여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간격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간격수. 예. 그래서 이렇게 간격수가 있는 간격수를 구할 때에 경계값에서 자연수의 개수라면 경계값에서 경계값을 떼면 된다. 그게 간격수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이 20m라고 할게요. 20m. 근데 4m 간격으로, 그죠? 4m 간격으로 그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나무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여기가 4m,
4m. 몇 개가 생기죠, 이런 게? 4m, 4m, 4m. 하면은 4, 5, 20이니까 20m가 채워지죠. 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세워보는데 나무를 심을 건데 양쪽에는 벤치를 심을 거예요. 벤치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는 그 벤치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지 않겠죠. 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간격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무가 몇 그루가 필요한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격수를 먼저 구하면 이럴 때는 20 나누기 4를 하면 간격수가 나오겠죠. 5개. 5개의 간격수가 나와요. 네. 근데 양쪽이 빠졌죠, 지금. 나무가 몇 그루 필요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양쪽이 다 빠졌으니까 간격수 빼기 이걸 하면 되죠. 간격수 빼기 1. 그래서 4그루가 필요한 거예요, 4그루.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번호를 붙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놓을 수 있는 자리부터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이거랑. 예. 그러니까 그 주어져 있는 단위가 뭐 20m냐, 4m 간격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단 간격수로 다 바꿔서 문제를 바꿔놔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36 이상, 그 1426 미만.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네,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는 1씩 늘어나니까 그냥 경계값 빼기 경계값을 하면 되겠죠. 그냥 1씩 늘어나니까 간격수도 그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뺀 만큼. 0, 그 다음에 내림하죠? 바다 내림하면 여기 3이 되고요. 9, 그리고 1, 1 이렇게 되죠. 이게 간격수예요. 자연수의 개수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190개의 간격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236은 포함이 되고 1426은 포함이 안 되죠. 예. 그 사이에 있는 이 수의 범위에 있는 간격수는 그대로 1190이 돼요. 1190개. 간격수하고 그대로 같은 수가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경우니까 경계값이 하나만 빠지는 경우니까. 예. 그래서 퀘스천 1, 2 질문 1, 2 한번 해볼게요. 자, 1 이상이고 6 이하인 자연수는 몇 개인가 했잖아요. 이거 지금 화분 문제하고 똑같죠. 예, 화분 문제인데 어느 경우에 속해요? 1 이상이고 6 이하니까 경계값이 둘 다 포함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양 끝에 화분을 놓는 경우랑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분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제 간격수의 개념으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경계값은 이제 포함 여부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6 빼기 2를 하면 간격수가 5개. 예, 그 중에서 양쪽 경계값을 포함했으니까 간격수에 더하기 2를 해서 6개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는 첫 번째는 자연수였는데 두 번째는 문제는 같은데 수예요, 수. 그러면 이건 몇 개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문제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벌써 수를 자연수만 배운 게 아니라 분수, 소수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1과 2 사이만 해도 1과 2 사이에만 해도 너무나 많은 수가 있거든요. 1.5도 있고요. 1.66도 있고요. 뭐 너무 많아요, 수가. 이걸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수는 사실 여기서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리스트를 그냥 나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수를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수, 그거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써주는 게 1 이상이고 6 이하. 이렇게 써주면은 그럴 때 너무 편리하다.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
질문 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간단하고 좋죠. 예, 1 이상이고 6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에 이제 수의 범위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어림하기에 들어갈게요. 네,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겠습니다.